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경기 전망 그리고 연준의 고민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뽑아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인 것 같아요. 일단 워렌 버핏은 지금 1분기를 통해서 현금을 오히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 증시 전망을 그다지 밝게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회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증시에는 굉장히 좀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시장에 그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 한 기회는 항상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좋아지는 거에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각종 지표들이 확실히 둔화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놓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도 이제 더 이상 막 꺾여서 내려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CPI 기준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 미국 경제에 부담을 계속 지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로도 제가 여러 번 공유를 해드렸지만 이번 여름이에요. 여름부터 미국의 소비는 갑자기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상반기 전망까지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6월 FOMC 때 SEP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때 GDP의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연준에서는 미국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때 GDP 성장률이 과연 저번 SEP보다 얼만큼 다운그레이드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전망은 굉장히 나쁘게 좀 보고 있다. 이제부터 나빠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실물 경기 이걸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실물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주식시장의 저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보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한복판에서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리세션이긴 하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이미 주식시장은 턴에서 올라가죠. 선반영돼서 이제 앞으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먼저 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기의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로 나빠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길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바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에 대한 문제, 이제 인터뷰로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주주총회 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형들의 뱅크런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상황을 좋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위험은 전염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은행 이슈가 처음에는 SVB 사태, 약간 좀 단일 문제로 생기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좀 막 번지고 있죠. 여러 은행으로 점차. 이게 여기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더 많은 은행으로 또 확산이 되겠죠. 이미 자금은 MMF 다 도망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당장에는 막 시스템 위기 정도까지로 전이될 것 같진 않은데 계속 방치해 두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더 덩어리가 커지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 정도로 문제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제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안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시장이 엄청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겹치는 게 많아요. 제가 뒷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하반기 겹치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됐고 버핏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은행 문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본다라면 지금 은행권 이제 대출 여건이 계속 타이트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여기저기 터져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행도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량한 고객 아니고서는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랜딩 스탠다드,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지금 한 40 정도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50을 돌파하는 수준이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리세션 구간에 위치하는 그 연도대랑 비슷한 그 수치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이제 팬데믹이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조이게 되면은 분명히 어딘가 타격할 거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은 하반기가 좀 유력해 보이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스펙 그레이드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율 이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것도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은행권이 더 조여지면서 어디선가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 부도율이 이런 식으로 막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다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권 대출 공급도 단일하게 좀 표기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이게 지금 0이거든요. 0선이 딱 여기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돈줄 아예 막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회수하는 양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경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줄을 그 상황에서 막아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타격하기 시작할 텐데 이거는 일단 터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터지기 전까지는 어디가 먼저 터질지는 모릅니다. 일단 예상 후보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리테일 쪽이라든지 지금 지역은행, 중소형은행 쪽 보면은 이쪽으로 대출이 좀 많이 됐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리테일 쪽이랑 오피스,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이쪽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양의 대출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쪼여지게 되면 이런 섹터에서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거다라고 일단 데이터 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막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페드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해드렸지만 5.25에서 동결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올리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수준이다. 왜냐? 더 올리지 않고 그냥 무너지는 거 지켜보면 되니까. 이제 그 영역대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인적이고 제약적인 금리 수준으로 이미 올라온 거예요.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제약적인 수준으로 목조르기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조르기를 풀어줘야 그건 이제 금리 인하죠. 근데 금리 인하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주나요? 아니죠. 목조르기를 하다가 어디가 질식돼야 돼요. 누군가 질식되고 막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겠죠. 야 이거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리 인하 조금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여기서 동결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상황을 좋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권 타격하기 시작했죠. 금리 인상 여파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돈줄이 조여지는 거기 때문에 실물 경기도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엔 타격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래프는 바닥은 찍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고용시장도 타격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 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되면은 뭐 소비시장도 영향받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름을 지나게 되면은 소비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거의 동시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시장도 영향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이미 좀 의미 있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시장 영향받게 되면 기업 실적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닝은 더 하향되겠죠. 근데 얼마만큼 하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페드에서는 FOMC 의사록에 마일드 리세션을 좀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앞에 언급된 이런 것들 터지면 이건 마일드 리세션으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 무조건 경착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기존 이제 예상했던 그 어닝 전망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요. 지금 전망했던 그 어닝 하향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떨궈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거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일드 리세션이 됐건 뭐 경착륙이 됐건 이게 터져야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은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이건 공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기까지 우리는 좀 인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터져야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면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반기에 어떤 문제들이 겹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는 이거죠. 부채한도 협상. 노이즈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어제는 일단 결렬됐어요. 이게 한 방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또 원하는 것들이 있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또 할 거기 때문에 내년이 대선이니까 이게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극단으로 가고 나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협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반기까지 갈 수 있죠. 이번 달에 해결 안 되면 그냥 유예시켜 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 더 문제가 커지면서 노이즈가 발생되면서 협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은행 대출 여건이 지금 계속 타이트해지고 앞으로 더 타이트해질 거기 때문에 그럼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지잖아요. 결국 돈줄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섹터를 먼저 터뜨릴 거냐. 후보군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지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그 여파, 그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거는 아직 물음표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연준도 몰라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반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뱅크런 문제는 지금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막 터져 나가고 있잖아요. 어찌저찌 해서 지금 막아 나가고 있긴 한데 예금보험공사에서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금을 보호해둘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수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국회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은행 대출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건 하반기 이슈이긴 하지만 은행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하반기 때 여러 가지 다 겹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겹치고 이것도 겹치고 은행 뱅크런 이슈까지 다 겹치면서 시스템을 다 뒤흔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정부도 알 거고 연준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느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정부의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되면 단호한 조치. 이제 더 이상 뱅크런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럴 만한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서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슈예요. 인플레이션 기고 효과는 상반기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기고 효과도 끝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스티키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 이거는 이제 연준도 모르죠, 이것도. 이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되려면 경제 침체도 그냥 강력하게 그냥 빨리 끝내서 회복시키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질질 끌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 좋고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 시장이 좋아지고 경제가 턴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잡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금리를 이제 다 올려놨고 6월 달에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 때문에 동결하다가 이렇게 되면 최악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 최악의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 문제까지 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시장을 크게 흔들 정도,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게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코어 CPI는 굉장히 스티키해졌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로도 0.4%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0.1포인트 이 정도 낮아지는 거. 이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코어 CPI는 저번 달부터 이미 스티키해졌고 근데 하반기로 들어가면 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리세션이 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 코어 CPI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물론 시장은 더 하락하겠지만 리세션 문제로. 그래도 빨리 끝내고 돌리는 게 좋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내년도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시장에서. 지금 전월 대비 0.4%나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빠지는 게 없죠, 예상치를 보면. 저번에 5%였는데 이번에 더 낮아지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 4%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CPI가 그러면 시장엔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큰 걱정 안 해요. 근데 하반기에서는 헤드라인까지 이렇게 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세션이 와야 됩니다. 시켜줘야 돼요, 확실히. 좋은 흐름에서 그러니까 지금 CPI,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그림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왔으면 리세션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냥 쭉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게 2%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보고 금리가 낮아지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그래야 경제도 좀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시장도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고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기업들도 다시 조달금리 낮춰서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혼조세 조정 장세가 진행될 것 같고 코스닥은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가 조작 문제 이슈로 CFD 계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규제 강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FD 계좌 쪽에서 반대 매매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